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임기,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869일 동안 2만 건이 넘는 거짓말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주장을 했고요. 심한 날은 120분의 연설 동안 125건의 거짓말을 했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중 미국 출판 시장에서는 거짓말, 진실, 개소리 관련 콘텐츠가 주목받았었다고 하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언젠가 비슷한 분석 기사가 나오긴 하겠죠. 거짓말, 진실, 개소리 관련 출판 콘텐츠는 또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출판 시장에서도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등등 이런 주제로 한 책들을 많이 보곤 하지만 당장은 글쎄요, 그런 책에 시선이 가기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거짓말, 진실, 개소리를 날을 세워서 주워 들어야 했으니까 말이죠. 지난 12월 3일 이후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오늘 유독 4시간 15분 뒤를 기다리게 되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자, 4월 4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오늘도 시작을 해봅니다. 자, 오늘이 아니죠. 사실은 들끓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드디어 오늘을 맞이했는데 오늘 오전 11시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머리 아프실까 봐. 근데 저는 다양한 논평, 다양한 이야기들 사실은 최대한 그냥 글로만 확인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이걸 실제 육성을 듣거나 어떤 표정을 보거나 이런 태도를 보거나 이게 사실은 조금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3월 30일에 그 천주교 사제 교구장 5분을 포함해서 수도자 3,462분이 함께 발표하셨던 시국 선언문을 보고 나서는 그래도 좀 갑갑한 마음이 좀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이런 구절과 함께 그 8명의 재판관한테 엄하게 이제 따져 물으시는 글을 이제는 공개를 하셨습니다.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했던 위헌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자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해야 국익에 부합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디어 오늘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혼란도 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수습해 나가기를 그럴 수 있으리라 믿어보면서 오늘도 힘내서 2025년의 하루를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언어가 무너진다. 거짓은 논란이 되고 선동은 의견으로 둔갑하며 쿠데타는 경고로, 내란은 시위로 변형된다. 언어가 혼탁해지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도 왜곡된다. 언어의 혼탁은 저널리즘 실패의 명백한 징후다.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폭력적 침략을 당했다.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계획된 행위였다. 그러나 많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집회, 항의, 소란이라는 단어로 축소했다. 이런 방식의 언어 사용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폭력적 침략을 당했을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우리는 4년 전 미국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란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10가지의 원칙을 제안한다. 자, 방금 읽어드린 글은요. 제가 그 민원연 후원자여서 민주언론시민연합 그 매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주시는 그런 잡지인데요. 여기에 최영길 교수가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신데 이분께서 내란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10원칙을 제안한다라는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뭐 다른 이야기 많이 나오겠지만 언론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을 좀 보면서 요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읽어드립니다. 10가지 좀 굵은 글씨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 한 번씩 읽어봐드리면 하나,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입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결정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주장에 좀 같은 무게를 실어야 한다라는 것도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국 들어가자마자 배웠던 것이기도 하고 중립이라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굉장히 저를 올감했었던 그런 언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금 최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란 시기 내란 방조 또는 내란 공모의 효과를 자극하는 그런 중립은 안 뜻하. 반민주주의적인 세력에게 카메라 마이크 제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필요한 경우에라도 그 의미와 가시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언어의 전장을 선점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진짜 동감합니다. 극우 반란자를 시위대라고 그냥 부르는 거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쿠데타를 또 실패한 계엄이라고 표현을 한다든가 반란을 국민 저항으로 이렇게 희석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가치와 본질이 전복된다는 거는 자명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허위 정보와 거짓 균형을 적극 배격하여야 한다라는 또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허위 정보 유포하고 반박하는 걸 단순히 그냥 논란으로 프레이밍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극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우파 미디어 프레임은 해석이 아니라 해체 대상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해석하려고 애썼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가 희생자 프레임을 거부하고 가해자임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요즘에 그 극우 그 유튜버들이나 극우의 어떤 세력들이 보면 스스로를 선택 이 표현의 선택에서 검열받는 희생자라고 이렇게 막 포장을 하면서 엄청 진짜 막 핏대를 세우시더라고요. 자신들이 선동하는 걸 표현의 자유라고 하니까 정도가 있죠,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여기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제가 밑줄을 쳐두었는데 거짓을 퍼뜨릴 자유는 아니다. 이것 좀 제대로 하자. 모든 엘리트가 뭐 옳다 그르다 이런 표현하기도 전에 저는 사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엘리트들이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거짓을 퍼뜨릴 자유는 아닌 것을 진짜 모두가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보 조작을 저널리즘 영역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 네. 그리고 공포와 분노를 조작하는 프레임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분열, 뭐 극단의 대립 이런 거 먹고 사는 경우 많죠. 네. 그리고 반지성주의와 음모론을 진보적 역사와 민주적 교양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계몽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계몽이라는 말을 듣고. 예. 음. 최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최근 한국의 극우 폭동과 반란 세력들이 그 미국 의사당 침략 사건에서 이 엘리트가 대중을 조종한다는 그 반지성주의적 담론과 음모론으로 스탑 더 스틸, 도둑질 멈춰라,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저널리즘은 이런 공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법과 지식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라는 걸 좀 절박하게 깨닫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 뵙진 못했었는데 아마 이 글을 이렇게 뭐 요즘에 펜으로 잘 안 쓰실 테니까 자판을 두드리시면서 자판이 몇 개는 좀 이렇게 좀 부러져서 나가지 않았을까 글을 쓰신데 그냥 막 이렇게 좀 분노하신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9번째,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저널리즘 책무를 지고 스스로 통제하여야 한다. 그러게요. 미디어 기업들이 좀 그냥 방기해두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회복적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 단순히 인식하고 경계하고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저널리즘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할을 발굴하고 실천하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쇠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는 고 리영희 선생의 지혜를 잠시 접어둔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날개를 버려야 할 필요도 있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살이 돋아나도록 우리는 당분간 한쪽 날개로 날아야 할 듯하다. 이 글에서 제안한 저널리즘 10원칙은 이를 위한 고통스러운 날갯짓이다. 예. 자, 전해드리면서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잘 하나의 매듭을 짓고 또 이 최영길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 10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또 유권자로서 눈 부릅 켜고 눈 부릅 뜨고 살펴봐야 될 것도 하나 둘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마음 많이 졸이시면서 오늘 오전 11시를 기다리실 텐데 저는 상식이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내일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토요일 아침 맞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또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겁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